판매자분들이 상품 등록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오늘 시원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겠죠? 네, 제가 오늘 어떻게 상품 등록을 하실 수 있는지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제 쿠팡 판매자가 되셨으면 윙은 다 아실 거고요. 윙에 접속하셔가지고 어디에서 상품 등록을 해야 되죠? 윙에 접속하시면 왼쪽 상단에 신규 상품 등록 바로가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네, 굉장히 크네요. 네, 이 버튼을 통해서 상품을 등록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등록을 해보도록 할게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왼쪽에는 상품 개별 등록, 오른쪽에는 상품 대량 등록이라고 나오는데요. 네. 저는 오늘 개별 등록을 말씀드릴 거예요. 네. 중에서 좀 크게 물음표가 있는 칸이 있잖아요. 네. 이 칸이 뭐냐면 판매자님들이 상품을 등록하려고 하시는데 기존에 동일한 상품을 다른 판매자가 팔고 있으면 네. 그 상품의 이미지를 가지고 뭐 상품명도 따로 등록할 필요 없이 네. 바로 이제 가격이랑 이런 네. 부분만 넣어서 네. 상품을 등록하실 수 있는 기능이고요. 네. 아까 제가 설명 잠깐 드렸는데 내가 상세 설명이 없어요, 이미지가 없어요 라고 해도 이미 쿠팡에서 팔고 있는 상품이라면 그 상세 페이지를 같이 공유해서 내 상품을 등록할 수 있다. 이런 네, 뜻인 맞습니다.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요건 그런 근데 만약에 기능입니다. 그런 상품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닌 경우에는 이 밑쪽에 신규 상품 등록이라는 버튼을 아, 클릭해서 직접 네. 상품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등록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카테고리가 나오는데요. 카테고리를 직접 선택해 주셔도 되고 네. 만약에 카테고리가 이런 상품인 것 같아 라고 하시면 검색을 해보실 수도 있어요. 아, 네. 제가 오늘 등록할 상품은 강아지 사료인데 네. 강아지 사료를 어떤 카테고리일까 제가 한번 일반 사료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이렇게 카테고리 추천이 나오고요. 네네네. 저는 고양이 아니고 강아지고 연령별로 나누어져 있네요. 네. 저는 전연령 사료를 등록할 거라서 네. 이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네. 카테고리가 선택된 걸 보실 수 있고요. 네. 나중에 이렇게 수정을 해서 등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수정은 가능하지만 카테고리를 등록하고 난 다음에 수정하는 게 가능한가요? 등록하신 다음에는 수정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처음에 카테고리를 선택하실 때 올바른 카테고리를 선택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카테고리가 맞게 선택이 되었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넘어가면 기본 정보가 먼저 나오는데요. 네. 상단에 보시면 제가 방금 선택한 카테고리가 나오고 네. 그 다음에는 그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판매 수수료가 노출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노출 상품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요거는 쿠팡 고객에게 노출되는 상품명이고요. 지금 수정하실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네. 바로 밑에 보시면 활성화되어 있는 이 부분을 넣어주시면 노출 상품명에 이렇게 보입니다 라는 미리 보기 창이고요. 네. 희미하게 보이긴 하는데 브랜드, 제품명 이런 식으로 지금 나열된다라고 저희가 예시를 드린 거예요. 네. 브랜드를 먼저 넣어보시면 되는데 네. 제가 오늘 등록할 상품은 탐사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제품명은 강아지 사료 맛이 치킨 레시피라는 맛이에요. 그러니까 탐사 강아지 사료 치킨 레시피가 조합이 돼서 노출 네. 상품명에 나오네요. 네, 여기 위쪽에 미리 보기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네. 제조사는 여기 빨간 표시 되어 있는 거 보시면 필수인데 네. 제조사 아시는 경우에는 정확한 제조사를 넣어주시는 게 좋고 네. 만약에 모르시는 경우에는 브랜드랑 동일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등록 상품명인데요. 등록 상품명과 앞서 보신 노출 상품명을 구분하셔야 돼요. 네. 등록 상품명은 고객에게 노출되는 상품명이 아니라 실제 뭐 발주서에 사용되는 상품명이고 판매자님이 관리하실 때 쓰는 상품명이기 때문에 네. 자유롭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노출 상품명은 이제 고객에게 나가는 상품명인 거고 네. 등록 상품명은 판매자님이 알아보시기 쉬운 상품명이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강아지 사료라고 넣었고 만약에 사용하시는 코드 같은 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뭐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네. 그리고 판매 기간은 저희가 1시간 뒤로 자동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네. 수정하기 원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버튼 눌러서 수정하실 수 있고 네. 바로 판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별도의 건드리는 것 없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하. 다음은 구매 옵션인데요. 네. 구매 옵션은 카테고리마다 다르게 설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네. 판매자님이 구매 옵션을 변경하실 수는 없고 네. 쿠팡에서 권장드리는 구매 옵션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네. 이 강아지 사료 같은 경우에는 개당 용량, 개당 중량, 네.
중에 선택을 하게 되어 있고 네. 수량은 반드시 필수로 넣어달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등록할 상품은 3kg짜리, 뭐 1개짜리, 6개짜리 이렇게 제가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중량이 3kg니까요. 3이라고 쓰고 단위를 kg로 변경하시면 되고요. 네. 수량 같은 경우에 1개, 6개면 이런 식으로. 저는 기본 단위 개를 한번 써볼게요.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각 카테고리별로 입력할 수 있는 구매 옵션은 다 정해져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를 올바르게 선택해 주셔야 되고요. 네. 지금 만약에 다른 카테고리를 선택하시면 네. 가전을 잘못 선택하셨다라고 하실 때 강아지 사료인데 네. 가전에 맞는 구매 옵션이 나오기 때문에 네. 모델명 같은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올바르게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량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콤마로 네. 연결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네. 넣어서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1개짜리, 6개짜리 한번 써보고 옵션 구성하기 버튼을 눌러볼게요. 딱 누르면 이렇게 이제 밑에 창이 뜨네요. 이렇게 보시면 네. 1개짜리 3kg 하나 판다라고 되어 있고 네. 이렇게 두 가지의 옵션이 나온 걸 보실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은 상품 상태인데 지금 현재는 선택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네. 새 상품으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뭐 가전이라든지 네. 들면 도서 같은 경우에 중고 상품 많이들 판매하시잖아요. 네. 그럴 때 선택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카테고리에 따라 수정을 하실 수도 있고 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 그 다음 상태 설명은 이것도 중고 상품에 대한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저게 저렇게 비활성화되어 있으면 중고 상품을 등록할 수 없는 카테고리라고 네, 생각하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네. 네. 다음은 판매 가격인데요. 원하시는 판매 가격을 적어주시고요. 네. 이렇게 적고 그 다음 할인율 기준가라고 있어요. 네. 할인율 기준가는 예를 들면 이게 원래 6,000원인데 제가 5,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시고 싶으시면 네. 여기에 6,000원이라고 적어주시면 아, 예. 실제 고객한테는 6,000원인데 네. 5,000원이에요 라고 보여드릴 수 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럼 이제 뭐 옛날로 치면 정가 같은 거네요. 네, 할인 전 맞습니다. 가격. 네, 정가, 세일가 이런 세일. 식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요. 세일가가 판매 가격인 거고 네, 할인율 기준가가 세일 전 가격인 거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나는 할인율 기준가는 별도로 하길 원하지 않아요 라고 하실 때는 네. 그냥 0이라고 입력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요, 그 정가를 아주 높게 설정하는 건 어때요? 정가를 높게 설정하시게 되면 사실 고객님들 신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넣어주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네. 사실 요즘 고객님들 가격 비교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가가 얼마인지 대부분 알고 계세요. 아. 그래서 좀 신뢰를 쌓기 위해서라도 네. 올바른 정가를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수수료는 정가 기준으로 부과가 되나요? 아니면 할인된 가격 기준으로 부과가 되나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판매자님들한테 특히나. 다른 마켓은 할인율 기준가에 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네. 쿠팡에서는 판매 가격에만 수수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더 유리하군요. 네, 그럼요. 다음은 초기 재고 수량인데요. 네. 재고 수량과 판매 가격을 간혹 급하게 등록하시다가 반대로 등록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이런 거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초기 재고 수량을 0으로 넣으시면 재고가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바로 판매하실 수가 없어요. 아, 그럼 품절이랑 똑같은 의미네요?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반드시 재고를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네. 만약에 난 무제한으로 판매 가능합니다 네. 라고 하면 99,999 아. 이런 식으로 넣어주셔도 되고 네네. 재고는 사실 언제든 변경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현재 가능한 안전 재고를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네. 100개 현재 판매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넣고 네. 밑에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일괄 적용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대표 이미지인데요.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네. 보시면 세 가지가 있어요. 정사각형 이미지, 직사각형 이미지, 기타 이미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오늘 정사각형 이미지와 기타 이미지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각형 이미지는 대표 이미지라고 보통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네. 뭐 모바일이나 PC에서 가장 앞에 나오는 이미지를 정사각형 이미지라고 하고 있고요. 제일 먼저 나오는 이미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픽셀은 저희가 500, 500 이렇게 잡고 있고 가장 큰 거는 5000 픽셀까지 받아들이고 있고요. 네. JPG랑 PNG 양식으로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네. 판매 파일 선택을 하셔서 이미지가 있죠. 선택해서 넣기
해주시면 되고요. 네네. 기타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요즘 모바일에서 많이들 보시는데요. 네. 모바일은 상품을 등록하시고 이렇게 스와이프해서 그쵸. 이미지들 이렇게 많이 앞으로 짝짝짝짝 보시잖아요. 돌려가지고요. 네, 예. 그때 같이 보이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고객들 셀링 포인트로서 너무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PC 화면에서도 왼쪽 하단에 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넣어주시는 게 사실 셀링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파일 선택해서 상품을 등록해 보도록 할게요. 네. 한 번에 이렇게 3개를 선택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넣으면 3가지가 들어가고요. 네. 원하시는 순서대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PC에서는 가장 먼저 보이는 이미지가 요 정사각형 이미지. 네.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쭈루루룩 이렇게 조그맣게 붙어 달리는 게 기타 이미지. 네, 맞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에서는 옆으로 씩씩씩 돌렸을 때 보이는 이미지가 네. 기타 이미지. 네. 그럼 직사각형 이미지는 뭔가요? 직사각형 이미지는 사실 예전에 저희가 많이 사용했는데요. 최근에는 사용하는 부분이 없어서 네, 안 넣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무시하면 되는 거죠? 네, 요거는 아유, 저희가 좋습니다. 나중에 빼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그러면은 어떤 이미지가 되게 잘 팔리는 이미지인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지금 등록한 이미지가 사실 견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흰 배경에 상품만 딱 맞춰서 넣는 게 좋은데 네. 어떤 이미지를 등록하는 게 좋을까 궁금하실 때는 이 이미지 가이드북이 있죠. 그 위에 뭐가 있네요. 네, 이미지 요거를 가이드북이. 클릭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영상 형태로도 네.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되게 짧거든요. 뭐 네, PDF도 보시면 있고 영상도 네, 있고 막 그렇네요. 도움이 많이 네. 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잘 팔리는 이미지가 궁금하시다면 저기를 클릭하시면 되겠네요. 네. 네. 그리고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전체 옵션의 일괄 적용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네. 누르면 여기 제가 6개짜리에도 이미지가 같이 등록된 걸 보실 수 있죠. 네네. 클릭하셔서 파일 선택해서 이미지를 수정하실 수도 있어요. 6개짜리는. 네, 근데 저는 3개짜리밖에 없어서 네. 이렇게 하면 사실 수량이 안 맞으니까 네네. 저거는 이것도 그냥 1개짜리로 네. 할게요. 네. 고기를 이제 옵션별에 따라서 가장 먼저 보이는 이미지는 별도로 다 이렇게 바꿔주실 수가 있다. 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상세 설명인데요. 상세 설명도 등록 버튼 눌러볼게요. 상세 설명은 보통 이미지 많이 등록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이미지 넣는 법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일 선택하셔서 상세 이미지도 똑같이 이렇게 한 번에 등록하실 수 있고요. 네네네. 이미지가 바로 붙었네요. 네. 왼쪽에 이 버튼 있죠. 네네. 이걸로 똑같이 드래그해서 순서도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주 긴 상세 설명 이미지를 올리면 얘가 뭐 자동으로 잘려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요? 네, 저희가 만약에 긴 이미지를 넣으시면 자동으로 분할을 해서 이미지 등록을 시켜드리고요. 네. 사이즈도 예쁘게 리사이징해서 고객이 보기 편한 이미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순서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그 왼쪽에 화살표를 움직여서 조정하면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텍스트를 넣는 경우도 많으시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HTML 입력을 하실 수도 있고 네. 텍스트로 강아지 사료입니다. 이렇게 해서 반영. 짜잔 해서 하면은 등록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텍스트가 이제 그 이미지 밑에 붙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네. 올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수정을 중간에 해주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뭐 그 텍스트의 어떤 뭐 글자 크기라든지 색상이라든지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수정을 누르면 되는 건가요? 네, 수정 누르셔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네. 거기서 이렇게 이제 색깔도 바꿔주실 수 편집을 있고요. 하실 수가 있네요. 네. 네. 근데 그 위에 반 이미지라고 있어요. 반 이미지는 뭐예요? 반 이미지는 저희가 이렇게 이미지 플러스 텍스트, 텍스트 플러스 이미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네. 선택을 해볼게요. 네. 추가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이미지랑 텍스트랑 같이 나올 수 있게 좌우로 반반 보이는 이미지. 네, 이런 거를 반 이미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아래 있는 거는 아니고 네. 왼쪽에 텍스트, 오른쪽에 이미지. 네, 그거는 뭐 왼쪽에 이미지, 오른쪽에 텍스트 이렇게 병렬로 구성하시고 싶을 때는 반 이미지를 쓰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럴 때 자유롭게 좌우 선택하셔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저는 오늘 반 이미지는 없어서 이거로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HTML도 넣을 수 있으면 동영상도 추가가 가능한가요? 동영상 추가 가능하신데요. 네. 현재는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만 저희가 넣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네.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을 HTML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먼저 동영상을 올리셔서
그 URL 주소를 HTML 네. 딴 다음에 그걸 이제 여기다 입력하시면은 네. 바로 된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상세 이미지 보통 옵션별로 따로 등록하시는 거에 아니라 한 번에 많이들 쓰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것도 전체 옵션의 일괄 적용 버튼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등록 있고요. 이렇게 파란 버튼으로 바뀌네요. 네. 네. 다음은 고시 정보예요. 고시 정보 클릭하시면 카테고리 선택이라고 나와 있고요. 네. 이렇게 어떤 고시 정보를 사용할 겁니까? 라고 저희가 묻고 있어요. 네.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음. 요거는 유통기간 차이라서 저는 유통기간 없는 걸로 한번 네.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거는 이제 미리 좀 준비해 놓으시면은 훨씬 빠르게 상품 등록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네네. 판매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정보이기 때문에 네. 미리 준비하셔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대부분 상세 이미지에 많이들 이미 넣어놓고 계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네. 그럴 때는 상세 컨텐츠 참조 이렇게만 등록해 주셔도 네네. 무관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것도 전체 옵션 일괄 적용으로 제가 등록을 할게요. 네. 다음은 과세 여부인데요. 과세는 면세이면 N으로 바꿔주시고 면세이면 N. 네, 아닐 경우에는 Y로 두시면 됩니다. 과세를 해야 되는 거면 Y. 네. 네. 그리고 출고 소요 기간인데요. 네. 출고 소요 기간은 내가 이 상품을 언제 발송할 겁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게 발송할 거지 고객이 받아보는 건 아닌 거죠. 네, 판매자님이 발송하는 날짜에 대해서 써주시는 건데요. 네. 만약에 저는 이거를 하루 만에 발송합니다. 내일 발송할 거예요. 라고 하시면 1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저는 내일이 아니라 그 이길, 다다음 날 발송할 거예요 라고 하시면 숫자를 2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나는 오늘 발송할 거예요. 그러면요? 오늘 발송할 거예요는 사실 저희가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내일 발송하시는 거부터 시작하는 거네요. 네, 저희가 1부터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네. 왜냐면 오늘 밤늦게 주문하셨는데 오늘 발송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기 좀 어려우신 경우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 택배사 사정도 있고 해서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는 1부터만 현재는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내일 발송할 거예요 라고 하면 고객은 언제 받는 거라고 알림을 받나요? 출고 소요 기간 플러스 저희가 배송 기간 합쳐서 플러스 1일을 더해요. 네. 그래서 원래 오늘이면 오늘이 목요일인가요? 오늘이 목요일이죠? 네. 네, 그러면 내일 발송, 금요일에 발송합니다라고 네. 했을 때 네. 일반적으로는 그 다음 날 토요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가 가는데 네. 저희는 주말이라든지 공휴일은 제외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플러스 1일 하고 네. 주말 껴서 월요일 날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네. 고객에게 안내가 갈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 5월 중순부터는 토요일에 받는 게 가능하다라고 선택할 수 있는 기능도 윙에 들어갈 네. 거라면서요? 들어갈 거고요. 네. 그때는 저희가 따로 윙에 공지사항을 올려드릴 테니까 네. 보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나는 토요일에 받고 싶은데 다음 주에 받는다고? 그럼 나 이거 안 살래 하는 고객들이 네.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토요일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선택할 수 있는 판매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바코드나 인증 신고 정보, 판매자 상품 코드, 모델 번호인데요. 네. 비필수라서 등록하지 않아도 등록은 가능하세요. 네. 넣어주시면 네. 아무래도 고객이 검색했을 때 걸리는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나 뭐 노트북, 뭐 카메라 이런 거는 모델명으로 많이 찾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있어야 내 상품이 걸리는 거죠. 네, 넣어주시는 게 좋고 특히 판매자 상품 코드 같은 경우에는 네. 나중에 윙에서 상품 관리하실 때 실제 판매자님들이 쓰시는 상품 코드 넣어서 검색하실 수 있으니까 편리하게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좋습니다. 네, 다음은 구성 정보인데요. 구성 정보 같은 경우에는 병행 수입이면 체크, 성인 상품도 성인 상품이면 체크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인당 최대 구매 수량 기간입니다. 보시면 하루에 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루에 0개만 팔 수 있는 거예요? 라고 오해하실 수 있거든요. 네. 0은 무제한으로 하루에 팔 수 있다. 어느 고객님들이라도 네. 하루에 몇 개를 사셔도 문제 없습니다 라는 의미이고요. 네. 만약에 하루에 1개라고 하시면 한 명의 고객은 하루에 1개씩만 사실 수 있어요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네네. 왜 하루에 1개만 팔게끔 만들어놨죠?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프로모션 하실 때 그렇죠. 네, 예를 들어 뭐 저는 100개 수량을 준비했는데 100개를 한 사람이 다 사면 안 되죠. 네, 100명의 고객님한테 하나씩 나눠주고 싶으시잖아요. 네네. 그럴 때 한 명의 고객은 1개만 구매하실 수 있어요 네. 라고 많이들 사용하시니까 그럴 때 활용해 그럴 때 보시면 잊지 말고 저거를 1개로 바꿔놓으셔야지 안 그러면 네. 한 분이 다 사갈 수 네, 있겠네요. 너무 저렴하게 파시면 한 분이 내가 100개 다 사버려야지 하고 네.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많이 팔고 싶어서 0개로 해볼게요. 오케이.
다음은 검색어인데요. 네. 검색어 비필수예요. 안 넣으셔도 돼요. 하지만 많이 판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보시면 검색어 꼭 넣어주시더라고요. 검색어가 뭐죠? 검색어는 실제 쿠팡 사이트에서 이제 고객님들이 검색을 했을 때 상품이 노출되는 것을 도와주는 장치예요. 아, 그러면 이제 그 고객분들이 와가지고 검색창에다가 뭐 여름 자켓 이렇게 치거나 네. 혹은 뭐 하객용 드레스 이렇게 치는 그걸 검색어라고 한다. 네, 맞습니다. 아, 쿠팡 상품명 보시면 네. 간략하게 고객님들이 보실 수 있게끔 제품명을 넣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뭐 하객룩, 음. 그런 웨딩 쪽에 관련된 하객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품명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고객님들이 찾으시기가 어려워요. 음. 그럴 때 검색어에 이거는 하객룩으로 정말 추천합니다 라고 해서 하객룩 이렇게 넣어주시면 검색어에 걸리니까 굉장히 좋고요. 그렇죠. 또 많이들 넣으시는 게 데일리룩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기도 하고 네. 시즌 같은 경우에 선물들 뭐 어버이날 선물, 네. 스승의 날 네.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그때에 맞춰서 상품이 많이 노출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내 상품을 찾기 위해서 고객들이 쳐 넣을 것 같은 단어, 그 네. 이제 검색어, 네. 그거를 많이 넣을수록 유리하겠네요. 쳐 넣을 것 같은 단어. 그러니까 쳐서 넣으실 것 같은. 네, 맞아요. 그런 단어들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저희가 최대 40개까지 입력 가능하시도록 해놨고 네. 한 개의 단어는 20자까지 등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조금 더 길게 넣어도 상관없고 네. 여러 가지를 연결시키려면 콤마콤마 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강아지 사료거든요. 네. 어떤 걸 넣어볼까 고민을 해봤는데 네. 강아지 사료에서 저는 이 함량을 좀 넣어보고 싶어요. 글루코사민, 함유. 글루코사민 그거 네. 중요해요. 네. 요게 넣어 있다라고 해서 이걸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레인 프리. 저 강아지 그레인프리 드시는구나. 저 그레인 프리 굉장히 중요하게 네, 생각해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곡물 안 들어간 거 네. 그레인프리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뭐 네. 동음이 이어 넣어주셔도 좋거든요. 네. 도그푸드 도그푸드. 이런 식으로 넣고 그러면은 뭐 엔터 상품명이나 혹은 카테고리를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써도 되나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자동적으로 고객님들한테 노출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굳이 중복으로 넣으실 중복해서 넣을 필요는 필요는 없어요. 없다. 네. 그다음에 지금 띄어쓰기 하셨는데 띄어쓰기 해야 되나요? 띄어쓰기 해주시면 더 많은 검색어에 걸릴 확률도 높아지고요. 네. 정확도도 높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도그푸드에서 도그만 해도 검색이 되고 푸드 해도 검색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좀 정확도가 높아지는 게 그레인 프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레 인프리 하게 이걸 되면 이제 다 붙여놓으면은 네, 어떤 다른 상품인지 의미로 또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네, 글루코사민 나누면 글루코사민 해버리면 글루건 할 때 이게 또 도그푸드가 나올 글루건에서 수가 이게 있어요. 들어갈 수가 있겠구나. 네, 그래서 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검색어는 띄어쓰기 해주시면 좋습니다. 연관 검색어라는 게 있던데요. 그건 뭐죠? 연관 검색어는 쿠팡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네. 본인의 판매자님들의 상품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 강아지 푸드 이렇게 쳐보시면 쭈루룩 하고 연관 검색어가 추천이 되거든요. 검색창 바로 밑에 또르르륵 뜨는 거예요. 네, 그게 다른 이제 고객님들이 많이 찾는 검색어들을 저희가 추천해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연관 검색어를 넣으시면 더 이제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검색어를 뭘 넣어야 될지 아리까리 하실 때는 네. 연관 검색어는 무조건 넣으시면 유리하겠네요. 네, 쿠팡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직접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내 상품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던 연관 검색어니까 그거는 좀 믿을 만한 검색어니까 그거는 넣으시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은 검색 옵션인데요. 검색어랑 검색 옵션은 다른 부분이거든요. 네. 검색 옵션도 비필수니까 안 넣으셔도 돼요. 하지만 더 많은 고객님들한테 노출하기 위해서는 꼭 넣어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 옵션이 지금 2개가 있는 것 같아요. 앞에서 구매 옵션이 있었거든요. 네. 그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옵션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를 뭐 1개짜리, 상품 2개짜리. 예. 내가 그 상품 구매할 때 쓰는 단위인 거고. 검색 옵션은 뭐예요, 그러면은? 검색 옵션은 쉽게 말해서 필터값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네. 예전에는 상품을 검색하면 왼쪽에 필터로 가격 필터라든지 네. 뭐 브랜드 필터 정도 많이 노출되는 거 보셨을 거예요. 네네. 쿠팡은 이런 필터 값이 굉장히 많아요. 세분화되어 있어서 네. 고객님들이 더 빠르게 원하시는 상품을 찾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세분화해 놨고요. 네. 이런 부분은 딱 추가하기 버튼 누르시면 네. 너무 편하게 넣으실 수 있어요. 여기 그린프리도 있고 뭐 유기농도 있고 다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시면 바로
그냥 클릭만 하시면 돼요. 따로 적지 네. 않으셔도 클릭만 하시면 되고요. 네, 소인지 닭인지 돼지인지 이걸 네. 내가 넣어놔야 닭으로 필터링 하시는 분한테 내 상품이 걸릴 수 있는 건 거죠? 맞습니다. 네. 일괄 적용해서 바로 넣으실 수도 있고 네. 내가 이게 뭔지 모르겠다 네. 라고 하시면 이렇게 물음표에 드래그 네. 하셔서 네. 보실 수도 있고 읽어보시고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아. 선택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아 내가 이거는 아는데 네. 이 여부는 내가 잘 모르겠어 네. 라고 하시면 넘어가 주시면 돼요. 네. 가능하신 부분만 넣어주시고 네. 등록을 해주시면 네. 그만큼 고객한테 더 노출이 되는 거니까요. 네. 아예 안 넣으시는 것보다는 가능하신 정확하게 부분은 넣어야 된다. 네, 꼭 정확한 거를 꼭 넣어주셔야 손대 닭으라고 넣으면 안 된다. 안 되죠, 안 되죠. 그레인 프리가 되죠. 아닌데 그레인 프리에다가 얘라고 하면 안 된다. 네, 이게 또 상세 페이지에 노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넣어주셔야 네. 또 고객 클레임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배송 및 반품인데요. 네. 배송지, 반품지 안 썼는데 여기 나왔네요? 그러네요. 라고 하시잖아요. 네. 요거는 여기 위에 올라가시면 네. 출고지, 반품지 관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여기에서 미리 등록을 하시면 자동으로 저희가 가지고 와서 네. 여기에 노출시켜주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디폴트 값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네요. 네, 내 맞습니다. 모든 상품의 출고지와 반품지면 이걸로 할래라고 이제 네. 출고지 반품지 선정할 수가 있고 요 상품은 내가 다른 데서 나가고 받았으면 좋겠어라고 하시면 이제 수정하기를 누르시면 네, 된다. 수정하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네. 출고지, 반품지 여러 개 등록하실 수 있고 네. 불러올 때는 최근 거 저희가 불러와 드리고 있고요. 네. 여기에서 뭐 묶음 배송 여부, 도서상관 이런 것들 다 수정하실 수 있어요. 네. 수정해 주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사실 무료 배송 많이 좋아하시죠? 그렇죠. 고객님들. 그러니까요. 무료 제가- 아니면 안 사세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죠. 무료 배송으로 바꿔보고 네. 넣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초도 반품 배송비, 반품 배송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초도 반품 배송 이건 뭐죠? 초도 반품 배송비는 네. 판매자님이 이 물건을 보낼 때 음. 이미 지불하신 배송비고요. 네. 그리고 반품 배송비는 그 물건을 가지고 올 때 이제 판매자님이라든지 고객님이 지불해야 되는 반품비예요. 네. 예를 들면 판매자님 귀책으로 반품을 할 때는 사실 고객분이 반품할 때 네. 한 번 2,500원만 지불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고객 귀책이다라고 했을 때는 네. 이미 판매자님이 지불하신 한 번 갈 때 그 배송비도 고객님한테 청구를 해야 물려야 되기 되니까 때문에 그 네. 물려야 되는 금액을 정확히 넣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는 이 금액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각각 넣으실 수 있게끔 해놓은 거고요. 네. 요 금액을 다 합쳐서 고객 귀책일 때는 5,000원을 청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고객 사유로 인한 반품 시는 5,000원이 청구됩니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초도 반품비를 0으로 해놓고요. 네. 반품 배송비를 더블로 해서 5,000원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넣으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대신에 고객 귀책일 때 그럼 초도 반품비는 0이라서 반품 배송비만 고객님한테 부과가 되는 아. 거고요. 제가 못 받는 거네 2,500원을. 대신에 5,000원으로 넣으셨으면 5,000원은 받기는 받으실 수 받는데. 있겠죠. 아, 네. 네. 근데 대신에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여러 개 물건을 사셨을 때 사실 조건값들이 많기 때문에 네. 고객님들이 하나만 사실 수도 있지만 여러 개 묶어서 사시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계산값들을 고려하시면 정확한 금액을 나누어서 나눠서 넣어주시는 그냥 게 딱딱 네, 그렇게 하시는 깨끗하게. 게 정산에서 훨씬 관리하기 깔끔하게. 편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AS라든지 이런 것들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마지막 이제 구비 서류인데요. 네. 구비 서류 없어도 등록은 가능하세요. 네. 근데 구비 서류 어쩔 때 넣어야 네. 되냐라고 하시면 여기에서 일반 배송이 아니라 구매 대행 상품일 때 선택을 하면 인보이스 그래요, 영수증. 뭐가? 네. 인보이스. 요거를 넣어야지만 등록 가능합니다라고 음. 저희가 해드리는 거고요. 네.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병행 수입일 때 네. 체크하시면 수입 신고 필증 어. 넣어주세요. 라고 그런-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 특수한 경우에만 넣어야 되는 특별한 서류가 있을 경우에 저기다 넣으시면 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장하는 건데요. 네. 저장하기 버튼이 있고 판매 요청하기 버튼이 있어요. 네.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제가 지금 작성한 것들 일단 임시 저장해 주세요. 판매는 제가 조금 나중에 할게요. 네네. 라는 의미로 저장하시는 거고요. 네. 판매 요청하기는 저장도 하고 바로 판매도 하고 싶어요. 지금 라는 right 의미. now 네. 바로 팔고 싶다. 그러면은 판매 요청하기. 네, 판매 요청하기. 근데 요거 잠깐 요거 저장해 놓고 제가 조금 있다가 팔게요. 그러면 저장하기.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다 하시고 저장하기나 판매 요청하기 누르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네, 저장이 안 예, 된다.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되게 다시 슬픈 한번 얘기를 아름답게 하시네요. 처음부터 쭉 보시고 처음부터 다시 보고 네. 다시 하나씩 다 입력하시면 예, 된다. 제 목소리를 한 번 더 그렇죠. 들으시면서 네. 조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패가 뜬다 하더라도 실패 사유가 다 알림창에 뜨죠? 네, 뜨죠. 근데 사실 음. 상품 등록하실 때는 거의 실패 사유가 없으실 거예요. 아, 이대로 그래요? 등록하시면 네, 다 등록이 가능하시고요. 네. 나중에 등록하시고 네. 상품의 상태가 네. 반려인 경우가 있어요. 네. 간혹. 네. 그럴 때는 저희가 클릭을 하시면 왜 반려가 되었는지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 수정하셔서 네. 등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판매 요청을 누른 다음에 약간 시스템이 검수하고 난 다음에 웬만하면 다 판매가 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반려가 되는데 그 네. 사유는 저희한테 알려주신다. 네, 판매자님들한테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클릭해서 반려 사유 확인하시고 수정한 다음에 등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